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앞으로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공급과 인공지능 칩 생산을 함께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 나왔죠.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 주가는 7.59% 급락했기 때문에 보유자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형 협력 소식은 직전 거래일의 충격을 되돌릴 만큼 강한 재료일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말이라 어제 정규장이 열린 것이 아니고요. 최근 확정 거래일인 7월 24일 미국 반도체 흐름과 주말에 나온 브로드컴 협력,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연결해서 지금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직전 거래일 흐름을 짧게 짚어야 합니다. 최근 확정 거래일 기준 삼성전자는 26만 6천 원에 시작해 장중 24만 7천 원까지 내려갔고 마지막 확정 가격은 24만 9,500원이었어요. 하루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도 흔들림이 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급락 다음 거래일에는 반가운 소식의 크기와 별개로 손실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장중에는 25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직전 거래일보다 5,000원, 2% 오른 수준이지만 장중 변동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만 혼자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확정 미국 거래일에 4.3% 떨어졌고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7%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도 0.9% 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전 거래일의 약세에는 삼성전자 고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과 반도체 주식 전반의 부담이 같이 들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미국 반도체가 같이 떨어졌다면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종 전체가 밀린 날에는 충격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 반등에서 삼성전자가 업종과 함께 회복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같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같은 속도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직전 미국 시장이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비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된다는 기대와 투자액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충돌한 거예요. 삼성전자에는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확대되면 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수요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객사의 투자 효율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관련 종목의 평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 브로드컴과의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브로드컴에 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에요. 단순히 메모리 제품 하나를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모리와 반도체 위탁 생산, 첨단 패키징까지 여러 사업이 함께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규모만 보면 2천억 달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숫자의 성격을 차분히 봐야 해요. 5년에 걸친 전략적 협력 규모와 당장 이번 분기에 잡히는 매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 협력의 범위가 크다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실제 이익은 제품별 공급 시점과 생산량, 수율과 원가에 따라 나뉘어 나타나게 되죠. 쉽게 말하면요. 큰 공사를 따냈다는 소식만으로 공사 대금 전부가 오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 범위에 맞춰 작업이 진행되고 납품과 검수가 이어져야 실제 돈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이번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큰 숫자는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보여주지만 주가는 앞으로 그 기회가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이익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래도 이번 소식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력 대상에 HBM4와 HBM4E 같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가속기는 계산을 빠르게 하는 칩만 좋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의 역할이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에서 대형 고객과 연결될 가능성이 구체화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브로드컴이 주문형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영향력이 큰 설계 업체라는 점이에요.
모든 인공지능 고객이 똑같은 범용 칩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에 맞춘 주문형 칩을 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죠.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협력하면 특정 제품 한 종류가 아니라 주문형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 참여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2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도 들어갑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사업이고요. 첨단 패키징은 여러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칩은 계산용 반도체와 메모리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묶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패키징 능력이 함께 요구돼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만 공급하고 끝나는 것보다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HBM을 공급하면서 브로드컴이 설계한 칩을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이후 패키징까지 담당한다면 한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매출의 종류가 많아지죠. 동시에 각 사업부가 따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체계로 묶일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업 범위가 넓다는 사실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율을 높여야 이익이 따라와요. 수율은 투입한 웨이퍼에서 정상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말합니다. 주문을 많이 받아도 불량 비율이 높거나 생산 비용이 커지면 매출에 비해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죠. HBM 역시 제품 이름만으로 수익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성능 검증을 통과하고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며 경쟁사와 비교해 가격과 원가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장중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건 대형 고객과의 협력 기대이고 그 기대가 오래 유지되려면 실제 공급과 수익성에 대한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90조 원이라는 숫자는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투자 판단에서 위치를 정확히 잡자는 이야기예요. 이 규모는 삼성전자가 향후 5년 동안 브로드컴과 추진할 협력의 전체적인 크기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삼성전자 한 분기의 확정 매출이나 순이익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중요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주말에 장기 협력 소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보려고 할 겁니다. 미래 수주가 아무리 커도 지금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실적 숫자에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현재 실적이 받쳐준다면 장기 협력의 가치도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볼 때 전체 매출 하나만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처럼 사업이 큰 회사는 매출이 늘어도 어떤 사업에서 이익이 생겼는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반도체 부문의 이익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첨단 메모리의 공급 확대가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인지가 더 중요하게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브로드컴 협력은 아직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숫자와 직접 섞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를 보고 회사 설명에서는 차세대 HBM과 첨단 공정의 진행 속도를 들어야 해요. 과거 실적과 미래 계획을 나눠봐야 기대만 큰 것인지 실제 체력이 함께 좋아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하게 흔들린 뒤에는 좋은 뉴스 하나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직전 거래일 하락을 그대로 겪은 보유자라면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것과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장 초반 움직임만 보고 협력 소식의 평가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중에는 직전 미국 반도체 약세를 소화하면서도 브로드컴 소식이 삼성전자를 업종보다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에 오르더라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대보다 변동성 부담이 크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반도체 업종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면 종목 고유의 재료가 평가받는다고 볼 여지가 생기죠. 원달러 환율도 보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직전 거래일 환율은 1,474원 수준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 달러 강세가 원화 환산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율이 급하게 움직일 때는 외국인 자금과 국내 시장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환율 한 방향만 보고 삼성전자에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시장 자금의 움직임과 같이 봐야 해요. 직전 거래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73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 전까지 며칠 동안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급락한 날에는 방향이 크게 바뀌었죠. 이 숫자는 지금 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말 뉴스가 실제 매수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하루의 매도만으로 중장기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직전 거래일까지 최근 5거래일을 합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556억 원 순매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전 거래일에 강한 매도가 나왔지만 앞선 매수분까지 모두 사라진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적 숫자보다 직전 거래일의 매도가 일시적인 위험 회피였는지 새로운 방향 전환의 시작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뉴스만 보고 곧바로 추격하면 곤란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21일 6.15% 올랐고 23일에도 3.65% 상승했지만 24일에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밀렸어요. 최근 시장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도 하루 안에서 기대와 차익 실현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높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예요. 신규로 보시는 분이라면 29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장중에 한꺼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직전 거래일 하락 구간을 얼마나 회복하는지, 반도체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지, 이후 실적 발표가 기대를 뒷받침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급락 하루와 호재 하루에 맞춰 보유 판단을 계속 바꾸기보다 처음 투자한 이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회복을 보고 들어왔다면 이번 협력은 그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료예요. 다만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다면 뉴스의 크기보다 내가 추가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주가가 무조건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브로드컴과의 협력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가 핵심이에요. HBM 공급만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됐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각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수익성을 보여줘야 협력 규모가 기업 가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장이 이미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했고 앞으로는 고객사의 투자 부담과 공급업체들의 경쟁을 더 엄격하게 볼 수도 있어요. 브로드컴이라는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것과 경쟁사보다 높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대가 커진 만큼 생산 능력과 수율, 공급 일정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중 반등 여부만으로 이번 협력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단기 주가는 직전 거래일 충격과 미국 반도체 약세, 환율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의 평가는 이번 주 실적과 향후 회사 설명, 차세대 제품의 실제 공급 진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주가와 5년짜리 협력은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니까요. 계좌를 점검할 때는 순서를 단순하게 잡으세요. 먼저 삼성전자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보고 그 다음 직전 거래일 급락의 원인이 업종 전체와 연결됐는지 확인한 뒤 브로드컴 재료가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적에서 반도체 이익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지 살피면 뉴스와 주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브로드컴과의 5년 협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중장기 기대를 높이는 재료라는 해석이 더 우세합니다. 차세대 HBM과 2나노 이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고객 생태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290조 원이라는 숫자를 당장 확정이익처럼 보는 것은 이르고 장중 주가 반응보다 실제 공급과 수익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맞다는 신호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약세 속에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이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다시 붙으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직전 거래일 기준 24만 9,500원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매도가 이어지거나 실적과 향후 설명에서 차세대 메모리 공급과 파운드리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장기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누어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29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브로드컴 협력이 실제 공급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와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